고려 사회제도, 고대의 신분제를 알아보면 주로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3등분되었다. 귀족, 평민, 천민. 서양은 천민이 많았고 즉 고대 노예제 사회였으며 우리나라는 평민이 많았다. 그래서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하지 않는다. 고려의 신분제도는 문벌귀족, 중류층, 평민, 천민 이렇게 귀족이 분화되어서 문벌귀족과 중류층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러면 중류층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서리, 향리, 남반, 군반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서리는 서울의 하급관리고 향리는 지방의 하급관리로 외역전을 받는다. 남반은 궁중의 하급관리로 내장전을 받는다. 군반은 하급장교로서 군인전을 받는다. 고려의 지배계층을 알아보자. 지방호족, 문벌귀족,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방호족은 통일신라 하대에 등장한다. 문벌귀족은 성종 때 만들어진 엄서제, 문종 때 완성된 공엄전으로 지방호족이 문벌귀족화된다. 무신이라는 계급은 몽골 침략으로 몰락을 하는데 무신 집권 시기에 다양한 기구를 설치하여 유지하였다. 그러면 그 다양한 기구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중방, 도방, 교정도감, 정방 등이 있었다. 서방도 있다. 중방은 무신들의 합의기구이다. 도방은 경대성이 설치한 무인 수기기관이다. 교정도감은 최충원이 설립하였다. 정방은 제후가 만든 것으로 인사기구로서 농문, 능리한, 신진사대부, 이규보 등 훈구학자를 등용하였다. 서방은 제후가 만든 것으로 경대성의 도방과 마찬가지로 수기기관인데 경대성의 도방은 무인 수기기관이라면 서방은 문인 수기기관이다. 권문세족은 문벌귀족 또는 무신 중에서 친원파들로 구성되어 있다. 진울의 조계종을 선호한다.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자로서 정도전과 정몽주 중심 무신 때 등장한 동명왕편을 저술한 이기보는 성리학자가 아니라 훈구학자이다. 문벌귀족이 엄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했다면 신진사대부는 과거를 통해 관직 진출한 학자적 관리를 말한다. 대표적으로 황희, 황명희 등은 엄서로 관리에 진출한 사람들이다. 다음으로 양인과 노비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먼저 양인, 평민은 농민, 상민, 수공업자, 향부곡소민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농민은 중류층과 다르게 직역의 의무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인 백정이라고 하고 조선시대의 백정은 농민이 아니라 도살업자인 화척을 뜻한다. 상인은 상인 계층에서는 상인과 수공업자로 이루어져 있으며 향부곡소민은 신량 역천인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서 향소부곡민은 신분, 법적으로는 양인이다. 하지만 사회적 역할은 천민과 마찬가지라 일반 양인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통일신라에는 향부곡, 농업을 담당하는 집단이 있었으며 본격적으로 등장한 소는 수공업이나 광업을 담당하는데 소의 종류는 자기소, 묵소, 금소, 철소 등이 있다. 소는 고려시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향부곡은 통일신라 시대에 등장한 집단이다. 노비, 천민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노비, 천민은 국가노비인 공노비와 개인노비인 사노비로 구분할 수 있다. 기속결정 방법은 천자수모법, 노비의 자식은 비의 주인에게 기속된다.
신분 결정 방식은 일천즉천, 부모 중 한쪽이 노비라면 자식은 노비가 된다. 노비제도 폐지는 1894년 1차 가보개혁 시 폐지가 된다. 조선시대 서얼에 대해서 알아보면 양반가 첩가의 사이에서 난 사람은 서자라고 하고, 양반가 평민의 아내에서 태어난 자식을 얼자라고 한다. 이 둘을 합쳐서 서얼이라고 한다. 서자와 얼자의 정의를 다시 살펴보면 서자는 첩의 자식으로 법적 지위와 권리는 적자에 비해 낮은 것이고, 반면 얼자는 적자가 아닌 자식으로 서자보다 더 낮은 지위를 가졌다. 얼자는 주로 첩이나 노비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을 의미하며 이들은 사회적 지위에서 큰 제약을 받았다. 향도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려 정기에는 석탑과 절을 짓거나 왜구가 많이 쳐들어왔던 바닷가의 경우에는 매향 활동을 하였는데, 매향은 향나무를 바닷가에 묻는 행위를 말하며 미륵신앙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고려 후기에는 상두군 조직이라고 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해서 알아보자. 17세기 임진왜란, 병잔, 호란 이후부터 성리학적 세계가 강화되어 가부장적 사회가 된다. 17세기 이전에는 남녀 평등 사회였고, 균등 상속, 연령순 호적 등제, 대릴사위제, 자녀 윤회 봉사 방식의 제사, 사위와 외손도 족보에 수록되었다고 한다. 17세기 이후에는 장자 위주 상속, 양자 제도도 발생하고 남녀순 호적 등재가 되고, 친영제 결혼 방식과 장자 봉사 방식의 제사, 남자만 족보에 수록하기도 한다.